안녕하세요. 담비예요. 오늘은 건강으로 가는 길 두 번째 시간 참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삼선이란 세 가지 선한 일, 즉 건강에서의 삼선이란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는 일이에요. 오늘은 잘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왜 이건 몸에 좋아요, 저거는 몸에 좋아요, 이건 어디에 좋아요,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듣는데, 그리고 TV 프로에서 뭐 한번 방송되고 나면 그 음식이 등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나에게도 좋을까? 똑같이 위장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좋을까? 똑같이 간병이라고 해서 다 이게 나한테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없으세요? 이거 다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요. 한참 여러 가지 열풍들이 있었잖아요. 개똥쑥 찾고 막 난리 쳤을 때 있고, 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얼마 전에는 또 뭐 프릴 오일도 난리 났었고요. 음, 그리고 뭐 석류가 난리 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제 어디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섭취를 하고 찾고 하는데, 진짜 잘 먹는 게 어떤 걸까? 그리고 원리는 뭐고, 원칙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일단 화면 공유하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건강하려면 삼선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려면 우선은 잘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는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많이 먹을까요? 하루 중에 공기를 가장 많이 먹죠. 마시는 건데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을 무게로만 따진다면 13kg에서 15kg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가 물을 그만큼 많이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이나 음식이 그 다음 순서로 많이 먹게 되는데 우리가 음식은 많이 먹지 물은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에도 대부분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실제로 마시는 음식의 무게는 물을 빼면 그렇게 많진 않으세요. 그리고 물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 음식, 그리고 이게 무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마음도 계속 많이 먹고, 계속 여러 가지 먹고 다양하게 바뀌고 하면 이 마음을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온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벗어난다거나 해서 건강에 영향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섭생을 위한 기본 원칙. 첫 번째, 병증에 맞게. 두 번째, 체질에 맞게. 세 번째, 계절에 맞게. 네 번째, 영양은 높이고, 칼로리는 낮추고, 즐겁게 드시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병증에 맞게 먹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신데, 병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오장이 있다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부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육장육부거든요. 그래서 이 육장육부에 병이 난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게 그 장기에 해당하는 장부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어서 보양을 해줘야지 병이 낫겠죠. 그래서 간에 병이 났다면, 심장에 병이 났다면, 비위장에 병이 났다면, 폐대장에 병이 났다면, 신장 관광의 병이 났다면 이렇게 오장 어딘가에 병이 났다면 이 병증에 맞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병증에 맞게 먹는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먹어야지 맞게 먹는 걸까?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큼 먹는 걸까? 음식으로 진짜 병을 고칠 수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심각한 질환에 있고 그리고 꼭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을 찾으셔서 제대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음식과 아니면 어떤 섭생을 통해서 그 장기를 더 보양하거나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음식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오장육부를 조정하는 면역력, 조절자인 상하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 상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음식을 가장 기본적으로 드셔주시면서 조절자가 살아있어야지 나머지가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상하는 떫은 맛에 해당하는 음식이 이 상하 기능을 좋게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순수한 물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모든 장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간이 나쁠 때는 신맛의 초록잎 야채가 좋아요. 그리고 심장이 나쁠 때는 쓴맛의 붉은 야채나 꽃이 좋고요. 비위장이 나쁠 때는 단맛의 노란 열매 같은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폐장이 나쁠 때는 매운맛의 흰색 뿌리줄기가 좋고요. 그리고 콩팥, 신장이 나쁠 때는 짠맛의 검은색 해조류 같은 것들이 이 장기의 기운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 얼마나 먹었을 때 좀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끼에 이 정도의 반찬이 좋아요, 적당해요 라고 영양학회에서 얘기하는 거에 3배에서 5배 정도 먹는 것을 좀 많이 먹는 거, 영향을 끼치게 우리 장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먹는 원칙이 이렇게 한 3배에서 5배 정도 좀 더 집중적으로 먹었을 때 해당 장기에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간에 좋은 부추라고 해서 간병이 났다고 해서 부추만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웅녀도 아니고 뭐 부추와 마늘만 먹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게 무언가 병이 났을 때 어떤 한 가지 음식에 혹은 몇 가지 음식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장기의 기운을 훨씬 더 빨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TV 프로에서 뭐 저는 이거 먹고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식단을 얼마나 균형 있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요것들을 이제 도움이 되는 각 단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음식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먹었는가를 보시면 아, 이분이 그래서 나았구나. 아, 나는 이래서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나는 이래서 이런 증상을 없앨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아우, 나는 위가 안 좋았는데 뭘 먹고 양배추를 뭐 꾸준히 먹었더니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든지 나는 뭐 비트를 꾸준히 먹었더니 어디가 좋아졌어.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음양보행의 섭생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훨씬 더 병증에 맞는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가 체질에 맞게 하는 건데 체질은 음양오행에서는 크게 5개의 체질이 있고요. 가운데 이제 상하향까지 따지면 6개의 체질이 있는데 그 상하향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목과 토, 금수 5개의 체질만 보면요. 목형은 얼굴이 기다란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세세하게 조금 더 분류를 하려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 성한 사람을 목형이라고 하고요. 간슬개. 그다음에 심장과 소장의 기운이 성한 사람을 화형이라고 하는데 역삼각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비위장의 기운이 성한 사람을 토형이라고 하는데 동그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폐대장의 기운이 성한 사람을 금형이라고 하는데 각진 얼굴을 가지고 있고 아래 떡도 있어요. 그리고 수형은 신장 방광의 기운이 좋은 체질인데 아래턱이 이마꽃보다 훨씬 넓고 하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신장의 기운이 큰 사람을 수영이라고 해요. 이렇게 오행 체질에 맞춰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냐면 토형일 때는 신맛의 초록잎 야채를 먹어서 목극토를 해서 토가 가지고 있는 비위장의 기운이 너무 강성해서 토국수의 형상으로 질병이 오기 쉬워요. 이건 이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시려면 이제 상생상극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지만 오늘은 잘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맛이나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토용일 때는 신맛의 초롱인 야채로 그 목극토를 해줘야 되고요. 금형일 때는 쓴맛의 붉은 야채나 꽃으로 화극금을 해서 금이 너무 상승해서 목을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간에 병이 나게 하는 것들을 막아줘야 되고요. 수영일 때는 단맛의 노란 열매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서 토국수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수가 너무 항진돼서 화를 제어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국화, 신장이 너무 강성하면 심장이 병이 나는 형상이에요. 그리고 목형일 때는 매운맛의 흰색 뿌리줄기를 많이 먹어서 금극목을 통해서 목이 너무 항진돼서 나타나는 목극토의 형상을 막아야지 병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화형일 때는 짠맛의 검은색 해조류를 먹어야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먹거나 하면 수국화가 되면서
화가 너무 강성해서 생기는 화극금의 형상을 막을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체질이 너무 하나가 강성할 때는 얘가 너무 강해서 상대를 제어하는 상극관계에 있는 다른 장기의 기능을 제어하는 질병이 오기 쉬운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너무 강성한 체질을 어느 정도 제어해 줄 수 있는 음식으로 평상시에 식단을 짜면 훨씬 더 건강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음인이라면 몸이 찬 편이다, 장이 찬 편이다 그러면 음식을 따뜻하게 먹거나 아니면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고요. 양인일 때는 음식을 서늘하게 먹거나 아니면 서늘한 성질을 가진 음식을 먹어서 음양의 조화를 맞게 드시는 것이 체질에 맞는 식사 원칙이고요. 그리고 음양오행 체질에 맞게 먹고 병증에 맞게 먹었다면 절기에 또 맞게 먹어야 하는데 봄에는 간이 상승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맛의 음식이 당겨요. 그리고 여름에는 심장과 소장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쓴맛의 음식, 심장과 소장을 보양시키는 쓴맛의 음식이 당기고요. 그리고 한여름에는 기장과 위장의 기능이 서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단맛의 음식이 땡기고 가을에는 폐와 대장의 기능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기운을 더 보양할 수 있는 매운맛의 음식이 당기고 그리고 겨울에는 신장과 방광의 기운이 훨씬 더 상승하기 때문에 이 기운을 북돋아주는 짠맛의 음식이 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봄에 이렇게 막 과일, 풋채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새콤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게 벌써 써져요. 나물들이 써서 못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봄과 여름 사이에 쓴 나물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주면 심장과 소장의 기운이 훨씬 더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서 한여름으로 넘어갈 때쯤 참외 같은 것들이 익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단맛의 과일 같은 게 생겨요. 그때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 먹어주고 애호박 같은 거 단맛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먹어주면 한여름에 배탈 설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무, 파, 배추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매운맛의 김치를 이제 담아 먹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가을에 이런 매운맛의 음식을 먹어줘야지만 폐와 대장이 제대로 호흡하고 생장할 수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겨울에 찬 기운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이 매운맛을 제대로 못 먹어주면 겨울에 공기가 차가워졌을 때 쉽게 냉기가 폐로 침입하면서 그 감기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고요. 겨울이 됐을 때는 보통 저장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짭짤한 음식을 과거에도 많이 먹고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음식이 얼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채취할 수 있는 음식이었죠. 그래서 이 짠맛이 나는 음식을 먹어서 긴 밤 동안에 그동안에 낮에 일하면서 소실됐던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특히 골수를 채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네랄이 풍부한 짠맛의 음식을 먹어서 보양을 해줘야 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신맛이나 초록색 새잎이나 줄기로, 여름에는 쓴맛이 나는 붉은색 야채나 꽃으로, 한여름에는 단맛이 나거나 노란색 음식으로, 그리고 가을에는 매운맛이 나거나 흰색 뿌리줄기 열매 같은 것들로 채우고요. 겨울에는 짠맛이나 검은색 해조류 열매 뿌리 같은 것들로 우리가 콩팥의 기운을 채워줘야 되고요. 이런 절기에 맞는 음식을 우리가 제철에 맞춰서 먹으면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함께 섭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좀 여름이면 배탈이 잘 나요. 가을이면 날래리기가 심해요. 뭐 이런 어떤 계절에 계속 오는 병들이 있죠. 내가 상습적으로 어떤 절개 병이 잘 오는 편이다 그러면 한 계절 앞당겨서 다음 계절에 필요한 음식을 미리 먹어서 내 몸을 준비해주면 그 계절이 가지고 있는 계절의 변화 때문에 오는 기운을 이길 수 있는 방어력이 생겨서 훨씬 더 건강하게 그 계절을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은 높고
넣고 칼로리는 낮추는 식단을 하시는 게 좋은데 물론 너무 마르신 분이라면 칼로리도 적당히 더 드셔야 돼요. 이 고영량이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꼭 필요한 영양소를 더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맛으로 구분하는 혹은 색깔로 구분하는 이 오행 체질에 맞는 식단법을 지키면서 조금 더 영양을 챙기실 수 있다면 충분하게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는 기본 식단 베이스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쁜 기분과 밥을 같이 말아먹지 마세요. 기분 좋게 먹어야 되거든요. 밥 먹을 때만이라도 좀 기분을 환기시키고 전화하고 식전에 기도를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한마디 음파를 그냥 음식에 이렇게 내보내서 그 좋은 음식들이 더 맛있고 좋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바꿔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더욱더 건강에 좋고 잘 먹고를 지키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섭생법은 병증에 맞게, 체질에 맞게, 계절에 맞게, 그리고 영양은 높이고 칼로리는 낮추고 즐겁게 적당히 소식하면서 드시면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실 수 있어요. 사람의 체질은 한번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신의 섭생법이나 많이 먹는 음식 같은 걸로 바뀔 수가 있고요. 자신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몸으로 바뀌어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좀 잘 먹고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건강의 단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